네, 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도 급등주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한번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작년 하반기 유망주 중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오디텍과 엠바이오니아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예, 네. 일단 오디텍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스몰캡 종목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목표가로 제가 7,000원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전일 슈팅이 좀 나오면서 6,950원 고점을 일단 형성을 해놓고 오늘 정도 다시 한번 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스몰캡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에서 전장 관련된 차량 반도체 관련된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업체고, 대부분의 또 매출은 센서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비록 이제 스몰캡일지라도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뭐 한 7,000원대 일단은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재 6,000원대까지 이제 전일 6,950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와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디텍은 목표가 7,000원까지 주시면서 조금 더 홀딩 전략을 주셨고요. 엠바이오니아도 함께 전략 짜볼까요? 예, 네. 뭐 엠바이오니아는 이제 역시 같이 12월 말쯤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정도 행보를 하다가 지금 1월 초부터 시세가 뽑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시총 굉장히 작지만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는 범상치 않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필터 관련돼서는 나름의 확고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역시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금일도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11,000원대까지 지금 넘어서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회사가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시의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현재로서 보여주고 있다. 즉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를 역시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11,000원대 안착이 되면 추가적인 슈팅이 한 13,000원, 14,000원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 11,000원대에 대한 안착 과정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엠바이오니아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11,000원 정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급등주를 잡아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또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단 금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모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좀 잘 모르실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 전형적인 스몰캡 기업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는 일 자체가 국내 유일의 EPI CS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속기 사업이라든지 핵 융합 관련된 사업, 즉 에너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스몰캡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 아직까지는 매출 볼륨은 다소 좀 아쉽지만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모비스도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이 타이밍에 요 모비스라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하는 오히려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가속기 사업이라 핵 융합 관련된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난주 후반에 보시면 드론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주 초반에 보시면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AI 로봇 그리고 뭐 드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머신러닝 같은 어떤 이러한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 모멘텀이 충분히 현재 시점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오전장에 한번 시세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윗꼬리를 달아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전형적인 삼각수렴 돌파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의 이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돌파가 좀 본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원. 요게 이제 한 7월 말에 기록을 했던 가격대거든요. 그 정도 목표가 잡겠고요. 손절가 2,3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모비스를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정말 약세를 기록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비스 목표가 3,300원까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예, 두 네. 번째 종목은 이제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조금 올라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서는 그런 종목이라면 기술적으로 CNG 하이테크는 11월 달부터 지금 강한 상승 파동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CCSS 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CCSS 장비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오스틴 공장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관련돼서 2월까지는 좀 뉴스플로우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스틴 쪽에 삼성전자가 공장 비메모리 공장을 증설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양ENG, CNG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실수혜가 일단은 첫 번째 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처음에 건설을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매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2021년에 내다 예상이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자연스럽게 좀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띠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도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다이킨공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에칭가스 관련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우리가 어떤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열기판 관련돼서 최근에 탄소 관련된 시장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방열기판 관련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CNG 하이테크라는 기업은 방열기판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국산화에 대한 신규 사업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서발전이라는 회사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도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제 탄소 관련된 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리레이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11월부터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업도 좋고 신규 사업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6,000원대 움직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2만 원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잡아주셨네요. 자, 모비스, CNG 하이테크 함께 급등주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우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창봉 대표의 내일장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 소개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 혼돈이 오네요. 네,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반도체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조금 네, 대형주는 비중을 네, 줄여가자. 네. 대형주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 있으니까 네. 2차 전지 하나 보겠습니다. LNF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보니까 소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쪽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뭐 CIS도 그랬고 한농화성도 그랬고 상신입이 잘 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아직 별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워낙 장비 쪽으로 많이 갔고 소재 쪽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한 달 동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못한 결정적 이유는 지금 배터리 소재 쪽은 문제가 뭐냐 하면 관건이 지금 도요타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시장을 워낙 가다 보니까 기존 배터리 뭐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계속 배터리 원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순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소재 관련주가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극재 물질을 만드는 LNF라는 기업에 주목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중심에 어떻게 하냐면 LG화학은 어차피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그림으로 가는 그림이라면 시장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SDI에 베팅할 확률이 높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SDI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SDI는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볼보 쪽으로도 배터리 납품하기로 했죠. 그래서 근데 테슬라가 아마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할 것 같은데 그건 바로 텍사스 그리고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의 모델 Y에 대한 조금 더 가시적인 비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2020년도 테슬라가 모델 3였다면 2021년도 이후의 테슬라는 모델 Y, 즉 CUV를 보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독일 공장과 미국 공장에 대해서 강조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SDI 그리고 시장에서 헝가리 쪽에 대부분 공장이라든지 SDI 근처에 공장이 있는 LNF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주목받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네. 오늘 8만 원대 조금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9만 원대, 10만 원대 향하는 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10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고 10만 원에 대한 어떤 계산적인 건 없습니다. 네. 심리적인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손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7만 5천 원대로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하 대표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좀 늘어질 수 있으니까 대형주는 좀 비중을 줄이되 현금을 좀 갖고 있을 때 현금을 좀 안 갖고 계실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 소부장 아니면 내수주 쪽을 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가장 완벽한 정리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된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송재호 교수께서는 내일장 유망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장 유망주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장화에 관련된 그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 SF 반도체 이제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만큼 이제 비메모리 쪽 전장화에 대한 수혜주를 오늘 또 이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트론이라는 기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MC넥스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파트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전장용 이쪽 그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이 기대될 걸로 보입니다. 왜 확신하냐면 보통 신차를 개발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그 메이커 회사들과 2년 전부터 여기 관련된 부분 전장용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 모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에 매출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북미 GM 관련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도에 또 새로운 매출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매년 100% 성장이 이 전장용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뭐 스마트폰 좋아진다는 점이 있고 이제 갤럭시 A 시리즈까지 중저가 폰까지 물량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캘컴 5G 관련된 통신 모듈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유망주는 파트론 주셨고 이 종목도 봐야 되네요. SFA 반도체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는데 어제 상한가 갔거든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실까요? 오늘은 네. 조금 빠지긴 네, 했습니다. 오늘 빠졌기 네.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아. 추세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 아침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까지 SFA 반도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하창봉 고수 그리고 송재호 고수 두 분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